안녕하세요. 이진노트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공유경제가 떤 건지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과연 공유를 왜 좋아할지, 마지막으로는 이 공유경제가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모두 겪어본 익숙한 그런 개념입니다. PC방에서 컴퓨터 사용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것,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계를 사용한 시간 혹은 곡 단위로 요금을 내는 곳, 이런 것들이 모두 공유경제의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입을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그만큼 요금을 내는 모델, 이게 바로 공유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유경제에서 새로운 공급자는 남는 자원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그 남는 자원을 좀 저렴하게 필요에 맞춰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에서는 제조업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직접 구매하거나 혹은 뭐 할부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했는데, 이런 공유경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비스를 빌려서 혹은 구독을 통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공유 경제가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공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거를 갖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게 효율적이고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뭐 몇 번 쓰지 않는 것들을 굳이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렴하고 편리하게 쓰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효율성을 굉장히 증가시키고 이를 공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도 수익을 내고 구매자도 만족을 얻고 중개자는 그 과정에서 매칭을 시켜주고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는 공간, 남는 시간, 이런 남는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에어비앤비, 야놀자, 여기 어때? 이런 것들은 공간을 이제 빌려주고 그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고,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빌려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우버, 리프트, 그랩, 우리나라에서는 타다 같은 기업들이 이런 모델을 통해서 공유경제를 좀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무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수익이 되고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타다는 지금 금지가 돼서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기존에는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고 하드웨어 기술력이 들어가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 노동,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유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는 결국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이것을 매칭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이 고객과 공급자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결국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이런 고객, 데이터, 그다음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요. 이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죠.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뭐 다 공유경제 방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밑에 있는 뭐 팡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모델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 리프트 이런 기업들은 공유경제 모델로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4차 산업혁명의 그런 돈을 버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경제가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도 굉장히 맞고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인
바뀌기도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됐다는 거죠. 기업들도 이런 공유경제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단순히 자동차만 보더라도 그냥 이런 카니발을 한 대 팔면 그냥 처음 차를 한 대 팔았을 때 돈만 받고 부가적으로 할부 금융 수익을 지금 얻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산량을 늘리는데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엄청 잘 팔린다고 해서 당장 생산량을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나르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늘린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몰리긴 하겠지만 그게 기존처럼 그렇게 생산량을 확 늘려야 될 만큼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모빌리티로 전환하겠다 하면서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에 3,100억을 투자하고 또 구독 경제 실험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빌리티 서비스로 진출하려고 단순히 차를 한 대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안정적이고 또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에 막혀 있어서 이런 공유경제 모델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지금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현대차가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버가 사실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매출에 비해서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버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빅픽처와 이 우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113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지금 현대기아차의 시가총액보다 2배 이상 되는 그런 거대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우버 같은 경우에 이런 공유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단순한 그런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 음식 배달,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이라는 게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내는 거였다면 지금은 그 이동 수단을 활용해서 직접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나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 비즈니스 모델 전환, 비즈니스 혁신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건데요. 그런 단순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상황,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빅데이터, AI 플랫폼 이런 것들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유경제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뉴스라든지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